저 여기서 이발하면 100%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국내 최초 이력서 메이크오버 팟캐스트. 또 떨어지셨나요? 볼품없는 이력서. 매력없는 자소서. 당신의 지루한 이력서를 한눈에 인사 담당자를 사로잡을 매력적인 스타일로 바꿔드립니다. 서류에서 자꾸만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문을 연 이발소 매니저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발소 영업실장 개그우먼 이희경이고요. 네, 오늘 이발소의 수석 디자이너 박기찬 전문가님 나와 계시죠? 인사 전문가. 네, 인사 안녕하세요. 전문가. 국내 5대 인사관리 전문가 가로열고 자칭 가로잡고 박기찬입니다. 정말 인사 잘하시네요. 인사 전문가 맞으시는 것 인사 같아요. 잘하신다. 네, 인사 진짜로. 잘하신다, 정말. 예, 멋지십니다. 인사 전문가 맞네. 그리고 취준생 상담의 달인 EBS 토목달 대표 강사 김정훈 원장님 역시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토익 목표 달성 코스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네. 네, 오늘도 발음이 그러니까요. 좋으세요. 리딩 네, 담당하시는. 그리고 1회보단 2회 때 영단어를 한 2개 정도 더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조금 할게요. 오늘은 3회차니까 한 네. 3단어 정도는 말씀을 네.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밥값하고 저의 가셔야죠. 늘고 있는 영어 여러분들께 기대해 주세요. 네. 팟캐를 하면서 영어 실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난 1, 2회에서 저희가 이발소 취지 알려드리고 제 이력서였죠. 아주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저 회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 이력서를 예시로 해서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실제로 저희한테 보내주신 취준생분의 이력서를 가지고 여기 계신 박기찬 전문가님 그리고 이정훈 선생님 김정훈인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네, 우리 술 한잔 해야 돼. 그러게. 같이. 들친해졌어요. 그러게. 김정훈 선생님과 아주 꼼꼼하게 완벽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네. 정말 이제 실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취업준비생의 이력서라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전 진짜 놀랐어요. 이 방송 듣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진짜 분이 보내주시는구나. 있구나. 네. 우리 굉장히 떨었었잖아요, 사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죠? 진짜 한 그쵸. 통도 안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100% 어떻게 보면 지난주도 리얼이었지만 네네. 오늘은 한 200% 리얼입니다. 그렇죠. 혹시나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 네. 중에 이것도 무슨 담당 작가가 대충 꾸며서 쓴 거 아니요, 아니야? 절대 아니죠. 네. 실제 이력서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 메이크오버 해드릴 거고요. 네. 오늘도 딸랑딸랑딸랑 이발소 손님 오셨네요. 네. 네, 오늘 손님 여자분이십니다. 이야, 일단 잠시만요. 예, 네네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사실 또 이렇게 네, 상황극을 의자 좀 내주세요. 당황스럽게. 네, 의자 좀 그러게 내주세요. 말이에요. 아니 근데 난 좀 궁금한 게 네네네. 원래 이발소는 남자들만 오는 데 아니에요? 아니 머리 아, 자른다는데 네. 응. 이력서 발로 쓰신 분들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여자분도 면도 해드립니까? 그럼요. 여자라고 수염 안 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예리하다. 여자분들 그래. 뭐 수염도 나고 뭐 겨드랑이에도 나고 날 때는 다 나요. 예. 그렇군요. 그럼요, 이제 오늘 그럼요. 과감하게 저희 이발소 찾아주신 발로 이력서 쓰시는 분. 용기 있는 분. 네네. 스타일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 공개 합격각 불합격각 네. 오늘 따라 오늘도 또 효과음을 입으로 우리가 해야 돼. 따라 아직도 광고 안 붙었어. 저는 뭐 아직도 안 이렇게 붙었어. 나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오늘도 역시 이희경 씨가 열일하시는군요. 오늘 이발소 손님 어떤 분인지 아웃라인 잡아드릴게요. 개인 정보를 위해서 일단 저희 가명 사용할 거고요. 이력서 중 일부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발소 손님 자동차 기술 지원 엔지니어에 도전하시는 25살 임타요님이십니다. 아유 타요 1, 2 타요 2 그러게요. 타요 근데 타요 혹시 몰라요? 아마 버스. 예, 꼬마 타요 버스, 버스. 타요 버스. 네. 저희 이거죠? 조카가 예. 굉장히 거기서 아마 좋아합니다. 따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의 핵심은 그 타요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일단 자동차 기술 지원 엔지니어에 도전을 하셨는데
나이가 일단 굉장히 젊으시네요. 25살. 그러네요. 네. 아유, 제가 25에 뭘 하고 살았는지 하고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때도 취업 고민 없이 그냥 막 놀았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자꾸 음악을 안 깔아줘서 자, 네. 음악 깔았다 치고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때부터 취업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었어요.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스펙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Not bad. 그렇지만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 중소기업 또한 정말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여성팀으로는 최초로 국제 자작 자동차 대회에서 수상도 했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수상 경력과 각종 특허 출원 경력, 장학금도 여러 번 받았어요. 맞아요. 저 장학생이에요. 제가 쓴 자소서가 회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혹시 여자라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면 스펙을 더 쌓아야 하는 건가요? 답답해요. 이렇게 일단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 근데 얘기만 들어도 사실 저는 좀 되게 답답해요. 그러네요. 이 답답한 게 네. 이분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답답한 게 아니라 사실 그냥 대학교 다니면서 좀 즐기고 재밌게 놀고 네. 그냥 때가 되면 지원해서 취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도 막 근데- 뭐 대회, 뭐 인턴에 해야 되나요? 근데 이거 진짜 태연 아나운서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대학을 가잖아요. 네. 1학년 때 신입생이 신입생다울 수가 없대요. 요즘에 취업 예. 준비에 그렇죠. 취업 정말 준비에. 예, 저 때만 해도 1학년 때까지는 놀고 네, 2학년 그렇죠.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제가 한 3학년 됐을 때쯤부터는 네. 제가 03학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3학년 정도 됐으니까 네. 될 때 보니까 1학년 친구들한테 야 우리 낮술도 한잔 하자 하니까 그때부터 뭐 준비해야 됩니다. 저 취업 그때부터? 준비 그때부터 학점 관리하고 어. 취업 준비하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너 대체 언제 놀려고? 그럼 언제 놀려고? 취업하고 하고 나서 너 취업하고는 놀 수 있을 것 같아? 또 승진해야지. 그러게요. 전 언제 놀 수 있을까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희경 씨랑 저랑 학번이 한 학번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02학번이시죠. 네, 전 02학번인데 사실 저희는 대학교 때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원래 이렇게 비둘기랑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모닝 인사를 했거든요. 동화에 사시나? 그러니까 아니 저희 입 주변을 이렇게 비둘기들이 뭐 이렇게 아. 쪼아먹으면서 아. 그러면서 그렇지. 앞에 이제 모닝 그렇죠. 인사를 비둘기와 하던 아. 그런 네, 그런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막 네. 인턴에 뭐 무슨 대회 수상 경력에 이게 저는 사실 저희가 이해가 안 사실 돼요.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친구에 비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취업 준비생들에 대한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메이크오버를 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한번 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이 인생의 전부냐 하는 아주 어마무시한 광대무변한 이런 네. 얘기를 한번 해야 될 네. 텐데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과연 정말 20대를 전부 꽃다운 나이를 포기하면서 취업을 해야 되느냐 그러게요. 하는 얘기를 한번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언젠가 한번 될것 해보도록 하죠. 저도 기회가 이런 되면. 이야기 정말 좋아하는데 네. 그거를 아우 말하고 싶어. 진짜 말이에요. 지금 진짜 말하고 싶어요. 네. 예. 저도 그래서 절대 저는 회사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365회 정도 때 얘기할까요? 예. 그거는 사실 우리끼리만 얘기하기보다는 공개 방송 이런 걸 해서 네. 실제 그러게, 취업 한번- 준비를 같이 이제 아니, 모셔놓고 네, 본격적인 얘기를 얘기를 했으면 한번 좋겠어요. 만약에 해봤으면 그런 걸 좋겠어요. 오픈으로 한다 그러면 취업 준비생 플러스 부모님이 같이 와야 됩니다. 예. 부모의 압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본인들이 20대를 찾고 싶어도 네. 일단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이 효자 효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우리 작가님이 회의 그만하시고 이력서 이력서 좀 분석 빨리 하랍니다. 예. 저희가 좀 잡담이 좀 네, 많았어요. 네. 일단 사연만 보면 떨어질 이유가 절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이력서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임타요님의 이력서 스타일을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력입니다. 2016년 2월 경상북도 소재에 있는 Y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기계공학부 기계전공, 자동차 부품 특성화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린카를 연계 전공했다고 해서 전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다 자동차로 되어 있네요. 네네. 예. 이쪽을 전공을 했고요. 경력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셨고요.
한국 내쇼땡 인스트루먼트 교육 인턴 연구개발팀 5개월, 창의로봇 설계연구실 인턴 9개월, 네. Y대 기계공학부 기계전공 대표, Y대 기계공학부 학생회 임원. 아이고, 이렇게 해서 대표님이시네요. 네, 신입사원 인턴 1년 2개월 이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고요. 네. 또 프로젝트 수행한 내용이 있어요. 랩뷰를 이용한 드론 장애 감지물 시스템 개발을 했고 네? 지진 감지 장치, 신음료수 자판기, 풍력 발전 시스템, 키 측정 기구, 3D 프린터를 이용한 소리 증폭기, 보행 로봇, 자동차용 재떨이 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한데. 25살에 이렇게 할 수 있나? 네, 그리고 수상 경력과 장학 사항이 있습니다. 네. 자, 국제 자작 자동차 대회 우정상, 우정상? 최고 속도상, 그리고 면학 장학금을 6번 받았고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조 지팡이 특허 출원을 했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음성으로 알려주는 지팡이를 특허 출원했다고 합니다. 또 국제 자작 자동차 대회 종합 3위, 창업경진대회 입상, 야생동물 퇴치하는 허수아비를 개발했고요. 놀랍네요. 네, 교내 성적우수 장학금 3번이나 받았습니다. 이분 에디슨 아니에요?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담뱃재가 날리지 않는 재떨이를 만들어가지고 장려상을 받으셨는데요. 노란자로서 매우 관심 이분은 있어요. 에디슨이야. 네. 그리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장학금을 받으셨고요. 우수기업 우주기업? 우주기업. 네, 우주기업이라고 쓰셨어요. 이분이 오타를 아무래도 오타 나시네. 났나봐요. 우주기업이라고 쓰셨는데 아마 우수기업인 것 같습니다. 콘테스트 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건 자동차 융합부품 창의 인력 양성 사업단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일단 이분 뭔가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랩뷰 네. 중간에 이제 랩뷰를 이용한 드론 장애 감지물 뭐 기스템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랩뷰가 뭐야? 나 이뷰? 이거는 나 많이 이뷰? 어때 나 랩뷰? 이게 지금 Laboratory Virtual Instrument Engineering Workbench의 줄임말이래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시각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시각 디자인 플랫폼이자 개발 환경을 뜻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임타요 씨의 이력서 합격각 불합격각 빠밤. 희경 실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격각 불합격각. 일단 저는 이분 이력서만으로는 합격각입니다. 나중에 자소서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추론해 볼게요. 일단 이력서는 합격각. 좀 필이 오세요? 이걸 필이 봤을 와요. 때?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정훈 쌤은 네. 저는 완전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완전히 그 정도로? 합격각? 완전. 네네. 인정. 25살에 어쩜 이렇게 많은 이력과 내가 봤을 때 이분은 경력과. 집도 안 갔어. 그러게요. 이렇게 보면 거의 가출 수준이에요. 이 정도 하려면 이게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잠도 안 자야 맞아, 돼. 맞아. 25살인데 이 정도 읽어놓으려면 이분은 인성이 지금 궁금해요. 네. 자, 아니, 그럼 35을 잘못 쓴 거 아니겠죠? 25을. 아. 이 정도 하려면 25에 못해. 우수기업을 우주기업이라고 쓴 거 보면 그러니까 35을 25으로 이 잘못 썼을 수도 시력이 있어요. 좀 많이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노안이 벌써 너무 오고. 많이 준비를 해서 그럼 박기찬 쌤은 저는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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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력서를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셔야 왜냐면 알 수 합격도 있겠다. 있고 불합격도 있으니까 뭔가 이게 아니, 전문가인데 둘 다 합격을 전문가인데 조금 말씀하셨어요. 특이하게 보여야. 그런 또 숨은 의도가. 0.1%. 네. 자기 사실- 동료들 다 찔러 죽이고 저기 0.1%까지 등에 임원하신 칼을 분이에요. 나오나요, 속성이? 역시 달라요. 역시 달라요. 사실 저는 네. 지금 대부분이 이제 합격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지만 저는 이분이 처절하게 살아서.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네. 이 취업 업계에서 기계공학은 사실 취업 깡패라고 불리거든요. 취업 깡패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과에서 특히 공대에서도 기계공학. 그렇죠. 굉장히 지원하려는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핫해죠. 근데 아까 네. 이분이 처음에 소개할 때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 중소기업 또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깡패가 아니네. 이게 깡패가 아니라 뭐예요, 이러면은. 오버 거의 뭐. 퀄리피케이션 아니에요?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자격 요건이 너무 좋아서 기업에서 안 뽑는 거 아니에요? 에이, 혹시? 그런 기업은 없죠.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이렇게 어린 나이에 과연 이 친구가 정말 이렇게 많은 과업을 달성했을까라는 의구심?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 자동차라든지 엔지니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상 경력들을 보고 우아하지만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이걸 보고 예리하시네.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대회라고? 잿더리가 쏘핫. 그 잿더리 이미 나왔잖아. 쏘핫. 지팡이 뭐. 그런 대회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간과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 그 예전에 나왔잖아 그 지팡이.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전공 이외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가 되게 열심히 살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국제 자작 자동차 대회에서 상을 받긴 받았는데 우정상을 받았거든요. 이게 대부분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이제 우정상 이런 거는 우정 아니면 포토제닉 이런 거. 약간 이런 느낌이 나서 약간 어떤 이 대회 자체의 어떤 공식력이 조금 우리가 알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물음표를 저는 던져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실제로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은 이런 조그만한 오타에도 예민하신가요? 민감하죠. 민감합니까? 네, 왜냐하면 충분한 준비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쉽게 프로세스 얘기하고 조금 언어가 질이 좀 떨어지면 우리 회사를 뭘로 보는데 너는 그렇게 성심성이 다 안 하냐?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냐? 그렇죠.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걸 또 낱낱이 뜯어볼 텐데요. 잠시 후에 그 전에 아까 합격하신 분들의 이유가 있을 거네요. 그걸 좀 먼저 좀 듣고 싶네요. 이력의 모든 내용들은 직무를 수행하기에 대단히 적합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일단 있어 보였어요. 전공부터도 자동차 부품 특성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된 많은 이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동차와 관련이 없는 이력들도 사실은 좀 매력적이에요. 창의성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 이런 임프레션을 주거든요. 네. 아까 저는 왜 이 부분을 유보로 했냐면 아까 우리 희경 그 실장님이 다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 일만 매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불러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또 어떤 기업들은 이렇게 정말 고리타분하고 일만 하고 그러면 또 하나의 기업은 보편적으로 팀워크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배려 이런 거를 또 원하면 거기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아까 유보를 드렸고 팀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단 너무 길어요. 길어서 아까도 좀 이 말씀드린 뭘 봐야 될 거냐 하는 거여서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이 기업에 팔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내가 이런 지식과 그리고 정보와 스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입증이 된 수상 경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추려서 읽었는데 경력 프로젝트 수상 경력을 읽었잖아요. 잘 우리가 선택해서 읽었는데 이걸 카테고리로 좀 묶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상 경력을 세 가지 다. 그래서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이 기업에서 호기심 갈 수 있는 카테고리를 먼저 묶은 다음에 그 테마 밑에에 내 경력, 내 프로젝트, 내 수상 경력. 그것도 우선적으로. 근데 지금 경력은 경력대로 쭉 나열하시고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는 나열하시고 수상 경력은 뭐가 뭔지 하여튼 많다. 너무 많아요, 사실. 딱 이런 거지 딱 들어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력지 같아 더 어울리는 이력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25살에 아직 정식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지 않았던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력서는 신입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력서 아닌가요? 자, 이제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정말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이제 3차 만에 나왔는데요. 이야, 3차 만에 너무 늦게 나왔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자, 왜냐면 취업 준비생들에게 제가 실무에 있으면서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해드리고 싶은 거는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전쟁에서의 경쟁자가 누구냐 하는 거를 명확히 생각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네, 경쟁자가 누구냐? 취업 준비생들의 경쟁자는 누굴까요? 취업 준비생 아닐까요? 또 다른 취업 준비생? 자, 이제 이게 제가 이 팟캐스트를 나와서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이게 공급자 중심의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일방적인 생각이죠. 이 취업 준비생들은 복싱을 준비하죠. 게임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복싱을 내가 뛰는 게임이 복싱이라고 생각해서 복싱에 대한 기술을 늘립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전투는 어디서 벌어지냐면 K1에서 벌어집니다. 그럼 복싱 선수는 K1에서가 지죠. 네.
할 수 있는 게 이게 주먹질밖에 없는데 K1 가면 온갖 걸 다 쓰잖아요. 다리도 쓰고 막 얘기는 니킥도 날려야 뭐냐면 되고. 왜 취업준비생들이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게 됐고 책을 쓰게 됐냐. 취업준비생들이 하나의 시작점의 포인트를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게 기업에서 원하는 건 경력사원이지 취업준비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돈인데 그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력사원을 뽑고 싶습니다. 준비된 사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투자해서 우리한테 맞는 직무를 시간을 허비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게 투자고 돈이기 때문에 신입사원 한 명 뽑았을 때 뭐 이렇게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큰가요? 크죠. 그다음에 얼마 정도가 되나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한테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고 누군가가 붙으면 OJT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기존의 팀원의 인건비까지 다 감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영이라는 게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경영상을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의 통계를 갖고 왔는데 몇 년도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인이 기업 601개 네. 사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당신네들이 정규직을 뽑을 때 네. 주로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뽑을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놀랍게도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첫 번째 우선해서 본다는 게 직무 전문성입니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전문성이 있어야 그런데 되니까. 더 놀라운 사례는 네. 뭐냐면 601개사의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볼 겁니까? 라는 질문에 직무 능력이에요. 신입사원한테도요? 그렇습니다. 신입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직무 능력이 직무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알 수가 있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강의를 하거나 취업준비생이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는데 신입인데? 이것도 다음 차수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걸 안 풀어줘요. 재미가 있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구의 적합하게 이력을 쓴 거는 맞아요. 그런데 너무 나열이 돼 있어서 이렇게 엮여지지가 않아서 차라리 카테고리별로 이 기업에서 엔지니어를 뽑는데 어떤 스킬이 필요하고 어떤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지식에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이런 수상 경력이 있고 이런 게 들어가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지금 이게 순서를 좀 재배열했으면 훨씬 더 눈에 띌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면은 자동차에 관련된 수상. 그렇습니다. 네, 그런 쫙 거죠. 몰고 그다음에 이제 나의 창작으로 인해서 받은 수상. 해서 뭐 그런 수상 경력을 좀 하나로 그렇죠. 몰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도 상 하나 받으면 그걸 다 써야 되거든. 왜냐면 뭐라도 하나 건져야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력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보기 전에 네. 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저작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취준생의 마음의 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취준생 마음의 소리. 야 희순아, 이번 주 토요일에 유진이 결혼식 갈 거야? 어떡하지? 나 이번에는 토요일에 하필이면 일이 있네. 난 하필이면 일이 있어가지고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데? 아니 뭐 일이 있어. 그래? 뭐 많아. 요즘에 나 좀 잘 나가잖아. 그래 그럼 뭐 내가 너 대신 축의금이라도 갖다 줄까? 그래. 그래 좋다. 그래 지금 만난 김에 줘. 얼마 할까? 3만 원? 아니 너 요즘 좀 잘 나가는 것 같더라. 5만 원 줘. 5만 원. 그러니까. 이 소리는 어느 취준생이 돈 없어서 친구 결혼식도 못 가는 안타까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돈이 없다고 먹고 죽으래도 없다고. 아이고 진짜 눈치 더럽게 없네 진짜 못 간다고. 자꾸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여기는 이발소. 표현을 재밌게 해주셨는데 슬프다 이거 정말. 우프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네, 취준생 마음의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자동차 R&D 부문에 지원하는 25살 임타요님의 자소서를 가지고 스타일링을 한번 저희가 멋지게 해드려 보겠습니다. 성장 과정 아버지의 팔을 보며 꾼 기계공학자의 꿈 이렇게 또 제목을 달았네요. 네.
장난치기 좋아하는 아이, 곧 초등학교 때 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팔에 유리가 박히는 사고를 당하셔서 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아버지를 돕고 싶었지만 어린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2학년 우연히 팔이 없는 사람에게 시도된 인공 로봇 팔 연결이 성공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그 뉴스를 보자마자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나눗셈 하나 제대로 못했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시작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교에서 수학 하나만큼은 8등을 했습니다. 그저 노는 것만 좋아했고 느리기만 했던 꼴찌가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고 기계공학부에 결국 진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동적이다. 뭔가 일단 저희가 영웅의 여기 일대기를 본 네, 저희가 여기서 일단 드라마인데? 합격각, 불합격각을 또 지금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희경 씨 이렇게 읽으시면서 눈가가 아주 촉촉해졌어요. 내 이야기 같았어요. 너무 감정이입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신금이 딱 울려지면서 일단 이 친구 한번 뽑아보자.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자소서에서 이렇게 좀 슬픈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지만 이런 이야기를 좀 지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향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사실이면 뭐 지향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얘기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가 명확해야 되죠. 네. 이제 그 내가 목적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왜 하느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직무, 역량이랑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이 성장 과정에서 그게 드러났나요? 그러니까 나름 신경을 써서 작성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이력서에서도 이 친구가 이분이 무엇인가를 그 열심히 살아왔던 것만큼이나 그래서 이 이력서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도 누군가의 좀 얘기를 들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몇 가지 긍정과 부정, 그러니까 좋은 점과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소제목을 단 거는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제목을 단 거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조금 호기심을 유발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어쨌거나 성장 과정을 하면서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자동차 회사의 업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아니겠지만 자동차 회사하고 관련된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지죠. 그래서 기계공학부를 강조를 하고 왜 내가 기계공학부를 진학할 수밖에 없었냐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기 때문에 일단 이 기업체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 지난번에 누구의 자소서라고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지원하는 회사와 자기 성장 과정하고 아무 관계없는 자기 성장 과정을 일방적으로 썼는데 여기는 지금 자동차 회사에 지원하기 때문에 기계공학과를 지원했다는 연계성을 가져보려는 노력을 한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맞습니다. 성장 과정을 쓰시면서 또 누구의 자소서처럼 어릴 때 동네하고 놀았습니다가 아니라 역량에 아까 우리 이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지만 역량에 바탕을 해서 쓰려는 노력을 보여줬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고요.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글은 단문이어야 됩니다. 이분이 지금 중문이 많아요. 일단 글을 쓸 때 단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좀 딱딱 끊어져야 된다는 그리고 거죠. 접속사는 가급적이 없어야 되고. 그러나 그리고 그리하여 그런데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로봇,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로봇을 얘기를 했는데 그 로봇을 인공 로봇을 연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기계공학부에 진학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는 쪽으로 거기서 바로 연결을 시켰으면 좋은데 그 사이에 뭐가 많네요. 맞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지원 동기란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성장 과정에 보통 성장 과정은 좀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분은 지금 이제 기업체의 역량의 중심으로 누군가의 조언을 좀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게 역량을 중심으로 써서 지금 아나운서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물었지 왜 기계공학부에 들어갔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지 않는 게 성장 과정 중에서도 특정한의 내 성장 과정 중에서 살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오는 거 연계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보여줬기 때문에 네. 크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씁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몇몇 제 주변에 인사 담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 서류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맡기는데 그 아웃소싱하는 업체에서 그 기업과 관련된 키워드 몇 개를 이렇게 선별을 해서 그 키워드가 자기소개서에서 몇 회가 나오는지 이걸 돌려서 그 횟수에 따라서 점수를 어머나. 부여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건 너무 기계적이다. 이거는 그거는. 산술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너무 슬퍼지는데. 근데 일부 회사에서 그런 걸 하고는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첫 정말요?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 관리도 기업에 다들 아시겠지만 기업에서 할 일이 많은데 이 채용 관리에서 신경을 모든 시간을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자소서를 쓰는 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보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뭐 없다고 하면 제가 이제 욕을 얻어먹을 거지만 네. 그래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이 이것을 우리 회사를 이해하고 썼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아웃소싱을 줘서 우리 회사에서 쓰는 단어, 용어, 가치관 이런 게 포함되는지를 일단 선별을 하는 거죠. 네. 선생님, 근데 저 이거 그냥 딱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진짜 치사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동차 분야잖아요. 혹시 우리 타요님이 여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이 업종에서 기피하는 성별이라든지 좀 약간 이런 건 아닐까요? 선생님 어때요? 과거에는 없었다 그러면 뭐 거짓말일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아마 그런 회사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인사를 시작할 때 30년 전만 해도 인사 담당자들이 대부분 남자였는데 지금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원 동기란을 저희가 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목을 나의 엔드로펜 자동차 이렇게 적으셨고요. 제가 지원한 부분은 연구개발 차량평가입니다. 이곳이 저에게 딱 맞는 직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가슴에 떨림을 느꼈습니다. 1학년 때 선배의 제안으로 여성 6명으로 구성된 최초의 팀이 결성돼서 자작 자동차 대회 출전을 준비했고요. 처음 해보는 용접으로 팔이 타기도 하고 글라인더를 사용해서 얼굴에 색가루가 박히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우정상과 최고 속도상을 받았습니다. 최초 여성팀이라는 것에 저희가 제작하는 모습을 공중파에서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후에 4-5줄은 제가 좀 생략을 해볼게요. 두 번째, 랩뷰 프로그래밍 전문가 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랩뷰를 4주라는 시간에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판기 전자레인지, 지진 검측계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랩뷰도 배우고 전공 지식을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하 중략. 자동차를 만들 때 배울 때 엔돌핀 샘솟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합쳐지면 그 시너지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저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 R&D 분야에 들어가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분이. 굉장히 길게 왔거든요. 네. 근데 이 지원 동기의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선생님? 그것도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요. 최근에 대기업이나 그 인터넷상에서 기술을 하게 하는 회사들은 아예 자수를 정해버리죠. 네. 각 항목별로 뭐 1000자 몇 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한 거는 그 보시는 분들이 시간을 좀 줄이자는 측면도 있고 그 안에서 자기를 충분하게 내라. 왜냐하면 기업은 사실은 여러 제약 조건에서 성과를 내는 거니까 그 쓰면서도 한번 그걸 체크를 해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가 맞냐 틀리냐는 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엑기스로 할 얘기를 정확하게 솎아내느냐 네. 하는 부분인데 네. 그 어떤 힘든 가정사를 얘기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무너졌어. 공격을 못하겠어. 무너졌어. 근데 나는 보여. 네. 무너졌어. 저는 보여? 저는 이 지원 동기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실패 왜냐면 원인. 이 친구가 연구개발 차량 평가 부문을 이제 지원을 했잖아요. 네. 이게 자신한테 딱 맞는 직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증명한다고 했어요. 네. 네. 근데 이 밑에 나와 있는 맞아. 첫 번째,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 맞아, 맞아, 이걸 맞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정확해, 오. 정확해. 박수 한번 주시죠. 오. 아나운서가 야. 다르네. 그럼요. 오, 제가 진짜 논리력과 정확하시네.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정확하게 자동차 회사에서 뭐 했어요?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 해외 홍보 업무를 아. 했었는데 아. 제가 이 부분이 뭔가 맞아요. 정확한 잘못됐다라고 지적이 생각을 있어요. 했어요. 첫 번째로 들었던 게 이제 동아리 활동과 두 번째가 이제
뭐 어떤 레뷰를 이수한 경험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네. 연구 예. 개발 차량 평가와는 무슨 별로 관련성이 없다. 맞아요. 한 가지 이제 팁을 말씀드리자면 회사에서 이제 선생님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어디에 맞는 사람인지를 회사에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중간에 내가 지원했던 직무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직무로 이제 합격을 시켜주고 네. 혹시 이 분야로 입사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이제 의사를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네. 좀 마음에 들었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자동차 회사에 입사할 때 처음에는 경영 지원의 인사 업무를 제가 지원을 했는데 저를 이제 마케팅 파트로 합격을 시킨 다음에 네. 홍보 일을 시켰거든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나는 내가 인사 업무를 하고 싶은데 네. 왜 이렇게 했지라고 했는데 회사 쪽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 너는 음. 인사 파트보다는 마케팅에 더 맞는 사람이다. 네. 이 이력서나 자소서나 면접 과정을 봤을 때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야, 그거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실 그런 제안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그렇죠. 제가 이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인데 자꾸 제 이력서를 너덜너덜.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런 기아 자동차를 왜 버리고 나왔죠? 그러게. 왜 배신을 이제 다 때렸나?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고백하건데 네. 그 남자가 원래 제일 꾸기 싫은 꿈이 군대 다시 가는 꿈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근데 지금 그 회사가 많이 그리워요. 그리워요? 네. 아. 가끔씩 그 회사에 가서 일하는 꿈을 요즘에 꾸고 있습니다. 듣고 있나 기아 자동차? 네. 의향이 있다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아유, 저희가 그래요. 또 팟캐스트다 보니까 네. 이렇게 회사 이름도 직접적으로 얘기할 네.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소송 걸리지 않게 선을 좀 잘 타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네. 지원 동기를 봤는데 네. 이 지원 동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대로 좀 매력적인 내용으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걸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만 좀 첨언을 하는데요. 아까 일단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거 너무 좋은 지적이셨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서 듣고 싶은 대로 쓰라는 게 제 일관된 지금 얘기인데요. 네. 이게 한두 개의 사례만을 가지고 강조를 해서 지원하는 기업이 저를 꼭 뽑아야 됩니다라는 어필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쓰는 방식이 이제 보통 우리 스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두 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를 할 때 situation, S, 그리고 T, task, 그리고 네. A, action, 그리고 네. R, result.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업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네. 내가 어떤 액션, 행동을 했고 결과가 어땠고 교훈을 어떻게 얻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하. 이 얘기는 다시 이 자소서를 들어가면 이 스타 방식으로 쓴다는 얘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쓰시는 거 하나. 거기에 액션의 주체는 본인인데 여기 보면 본인이 뭐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 팀이 이렇게 됐다는 건데 네. 이건 기업에서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당신도 비파र 오브 팀이었는지는 알겠는데 우리는 그 너를 팀에서 뽑는 안 거지 했죠. 네 팀을 뽑는 게 아니잖니. 그 안에서 너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스타 방식으로 어떤 과업을 나한테 주어졌고 나는 어떤 행동들을 했고 그 총체 퍼포먼스를 낼 때 성과를 낼 때 내가 했던 결과는 뭐였다. 그리고 얻었던 리설트는 교훈은 뭐였는데 그게 기업에 와서 어떻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컨트리뷰션이 될 거다. 네. 지금 제가 이 분의 네. 얘기를 들으면 이런 쪽에 제가 적성이 맞습니다. 엔돌핀이 솟아요. 네.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했지만 네. 솟아서 뭐 네. 우리 기업에서는 어떨 건데 네. 이게 없어요.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까지. 네. 네. 그런 경험을 다른 사람이 안 해봤던 경험을 통해서 네. 그 당신네 회사도 좀 아니까 네. 이런 경험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그건 이 총체적인 자소서를 다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 신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홈페이지가 대부분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전에 입사한 선배들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냥 네. 단 몇 줄만 보고 그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저희가 시간을 지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경력사원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기업에서 나오는 뉴스 미디어의 생각, 홈페이지, 그리고 유관 산업에서의 전 세계 기업체들을 하면 분명히 그 기업에 맞는,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외부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꾸준한 그러니까 그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네네. 그 회사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네. 때 항상 그 정보를 축적시켜 놓고 네.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하면 이제 저는 취준생들 만나서 이런 얘기하죠. 모든 기업들이 당신이
취직하려는 장소가 아니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 기업을 많이 한 만큼 기업에서 뽑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우리 취준생들의 적지 않은 분들이 나와 있는 모든 취업 기회가 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개별 기업에 대한 리서치도 부족하고 와서 평이한 대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분 이력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력서 굉장히 훌륭하고 저는 아주 호감도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공인 영어 성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토목달에 무료 수강권을 좀 증정하는 것으로 해도 돼요? 되죠. 됩니까?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이 영어 수업이 필요해요. 왜냐면 수학만은 전교 8등이라고 그렇죠. 수학만은 이런 얘기는 나머지는 다시 예리하시네. 맞아요. 이때 영어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사실 보면 이 공대 쪽 친구들이 이제 다른 자격증은 많이 갖고 있는데 영어가 어학 쪽이 성적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오늘 소환되신 분은 자동차 R&D 분야를 지원하는 25살 임타요님이셨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멋진 도전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떠났지만 저의 후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한 직업은 다 걸릴 거예요. 왜냐면 직업을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메뚜기라. 일단 임타요님 저도 오늘 방송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실패 요인이 무엇일까 일부러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부러 이 자소서를 봤는데요. 사실 너무 멋진 도전이고 어린 나이에 정말 대단하시다. 박수 쳐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 이 팁을 바탕으로 해서 합격에 가까워지는 이력서, 자소서 꼭 쓰셔서 합격 소식 저희한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발소 방송 소재로 채택되신 임타요님의 자소서 스타일링 결과 확인하실 수 있죠? www.ebslang.co.kr에서 무료 학습관에 가시면 또 이발소를 클릭하셔서 스타일링 메뉴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인사 전문가 박기찬 대표님 그리고 EBS 토목달 대표 강사 김정훈 원장님 오늘도 열정적인 취준생들을 위한 조언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지원 분야 무관하고요. 언어 무관하고요. 나이 무관하고요. 학력 무관합니다. 발로 쓴 사람 다 모여라. 잠깐만요. 근데 언어는 무관인가요? 우리가 중국말로 쏜 걸. 중국말 받아드립니다. 나중에 특별 게스트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랍어까지 받아요. 알아봐도 돼요? 아랍어까지 받습니다. 아랍어 읽기 힘든데. 더 자세한 내용은 EBS랑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력서가 방송 소재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맞춤 이력서 스타일링 결과와 함께 EBS 어학 강의 수강권 등 저희 이발소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음에는 또 어떤 이력서가 소환이 될지 궁금합니다. 내일도 여러분 꼭 놀러오세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우리는 내일 만나요.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언제까지 이력서만 쓰게 할 거야? 우란 말을 봐. 울고 있잖아. 취업하자 취업.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